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해서 원래 내야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까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떼먹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성 김강주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최근에는 퇴직하는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요, 이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동안 대부분 보면 특히 자꾸 이제 퇴직 기간이 짧아지면서 어떤 일이라도 계속 취업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받는 연금액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퇴직 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 같은 이슈는 그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점점 퇴직 기간이 짧아지면서 그러면서 소득 공백기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관심사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 후에 이제 재취업도 워낙 좀 빈번해졌고 또 요새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대한 상황들이 좀 다르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황별로 국민연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특히 5060 시청자분들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예컨대 전에 다니는 직장에서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그전에 다니던 직장이 나를 신경 써줄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또 소득이 당장 없어졌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소위 지역가입자 전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야 하는 이런 것도 막막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는 또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라는 것을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발송을 하는 거죠. 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가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왔단 말이죠. 네. 그럼 그때부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신고서를 받으시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시는 건 맞는데요. 대신에 이제 본인의 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항에 따라서 이제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전산상으로 소득이 없다라는 게 확인은 되지만 실제 본인이 퇴직해서 소득이 없다면 납부의 신청을 별도로 하시는 게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잠시 멈추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이 납부 예외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체로 이제 실업급여 가운데에서는 전 직장에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았던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물론 한도는 있지만 실업급여 자체가 어지간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의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금액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소득으로 인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니까 설령 그 돈이 많다 하더라도 소득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이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국민연금을 받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높일 수 있나요? 바로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실업 상태가 되면 이제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의무는 없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국민연금 안 내실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본인이 국민연금을 좀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겠다 하면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 것이 실업 크레딧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이제 실업 상태에서 구직을 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으로 보고요.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해서 원래 내야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까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네요. 네.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일종의 임의가입인데 네. 임의가입을 해서 내가 10만 원을 내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7만 5천 원을 정부가 준다 이 말이죠.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75%를 줄 거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전체 금액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재직 상태의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을 해주는데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대부분 70만 원으로 보통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느냐는 조건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겠다 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의 상당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실업 크레딧, 내가 실업급여를 실업 상태에서도 잘만 이용하면 정부에서 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가입 기간도 인정이 되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조금 아쉽게도 만 60세 미만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60대요? 네. 생각보다 일찍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어쨌든 퇴직한 이후에 소득이 없으면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소득은 없지만 소득은 없어서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도 제외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소득은 없지만 임의로 조금 내면서 가입 기간도 채우고 싶다면 그때 내가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좋을까? 소득이 없지만 이제 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는 계속 납부하겠다고 일단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화나 뭐 직접 공단을 방문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이 지역가입자 납입하고 있는 중위수의 소득 중심을 두고 봤을 때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9%인 9만 원이 최저 보험료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위수 소득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는데 중위수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의 중간 정도 개념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대략 맞는데요. 대략 맞는 말씀이신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매년 전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전원의 어떤 기준 소득 월액,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수인 사람이 이제 기준 소득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2010년까지는 지역가입자로만 하진 않았고요. 직장, 그 사업장 가입자랑 평균을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장 가입자가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 보험료가 9만 원인데요. 본인이 원하시면 9만 원 이상으로 더 납부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최고 보험료는 현재 이제 55만 5,30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역가입자이다 보니 회사가 반을 내주지 않고 본인이 다 내신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최저 9만 원, 최고 55만 5천 원 사이에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가 정한다. 네. 내가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내가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직장에서는 50% 절반을 직장이 부담해 줬는데 대신 100%를 내가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러니까 퇴직하면 일단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그런데 내고 싶다면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55만 5천 원 사이에서 내 재정 형편껏 정할 수 있고 근데 만약 처음에는 소득이 없어서 9만 원만 내다가 아르바이트나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때는 또 보험료는 소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바뀌나요? 이후에 이제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시점부터는 실제 소득에 맞춰서 보험료가 다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9%인 18만 원을 내셔야 되는 건데 물론 그 중에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죠. 다시 직장을 가졌으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소득 자료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의로 낮은 보험료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직장을 다녀서 직장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내가 임의로 보험료를 바꿀 수도 없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보다 더 내는 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국민연금이 나한테 계산해 보니까 이롭다 할 때는 그래서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직장 가입자가 불리하네. 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퇴직 후의 소득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 방법이 달라지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요즘은 재취업하는 대신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죠? 네. 그런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일단 날라오잖아요.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네. 신고가 다 되니까.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안 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은 직장이 알아서 해줄 건데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내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몇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고지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납부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사라져버려요. 자,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3년 동안 내지 않고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떼먹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제 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냥 그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늘렸을 걸,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단에 가서 찾아서 보험료를 내야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두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보험료를 안 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돌려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가입 기간에서 빠졌으니까 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사회 구조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저는 떼먹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의외네요. 떼먹을 수 있네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통계 자료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 기간만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가입한 기간에서 제외돼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다만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미납보험료는 납부하실 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기간 동안의 연금가입 기간도 그대로 회복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심각한 불이익,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끊겨서 소득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소득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때까지 보험료 내지 않았던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 프리랜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소득이 이제 없어졌다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뭐 계약이 종료됐다라던가 해촉 증명원 이런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서 납부예 신청을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고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를 재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은 들쭉날쭉하겠죠. 있는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다면 정식으로 납부예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깜빡하고 보험료를 안 내었다면, 즉 미납된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때 이자가 붙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가산이 됩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늦게 납부하는 경우는 일정 비율의 이제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프리랜서 분들도 소득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입 기간 측면, 그 다음에 수령, 돈을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 연체료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단 퇴직했잖아요. 퇴직했으면 실업 상태잖아요. 실업 상태였다가 다행히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역가입자 상태로 일단 전환이 되었는데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따로 내가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오히려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재취업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고가 완료되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이 되고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별도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편리하네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자,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는 방식으로 바뀌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다시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요. 절반은 본인이, 절반은 회사가 이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로서 내던 고지서는 자연스럽게 발송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재취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많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자동 전환된다고 하니까 국민연금 가입 관련된 것도 한시름 놓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오늘은 퇴직한 이후부터 재취업 그리고 프리랜서 활동 이런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멸시효가 있다. 그래서 떼먹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실업급여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실업기간 동안에도 행편이 된다면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힌트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을 때는 당연히 납부 예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연체료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국민연금은 다들 이제 우리의 기본 노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맞춰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저도 모르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콜센터가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국민연금 콜센터가 가장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한테 유리한 방법을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번 없이 1355 누르시면 됩니다. 1355 특히 은퇴자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전화번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부자 1타 강사 돈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